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400만 대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주건, 대형 주건 모두 1% 넘는 큰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국채금리나 유가나 그렇게 리스키한 상황은 아니에요. 전주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매크로 지표 발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 한 달 전에 90%대였지만 지금 50%대까지 하락한 상황이죠. 최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4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쉬지 않고 상승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오른 만큼 지금 쉬어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10월달 셧다운 기간 중에 쉴 줄 알았는데 주가가 쉬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지금 11월 달에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하는 주식이 있었으니 바로 구글과 테슬라였습니다. 구글은 워렌 버핏이 지켜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지속해서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 주식을 매집을 해왔는데 최근에 대량 매집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애플 주식은 계속 팔아왔지만 알파벳 주식은 사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구글 서칭이라든지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원조 AI 주식이었죠. 구글의 알파고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제미나이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마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워렌 버핏이 군침을 흘릴만 하죠. 자, 이러면서 알파벳 주가는 오늘 3% 이상 급등을 보여주었고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엎었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애플이 오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아무래도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서 구글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도 오늘 1.83% 빠졌습니다. 일단 금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현재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챗GPT 모먼트 이후 급속도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분기 한 분기도 빠지지 않고 성장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이 지속되다 보면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표를 보면 또 잘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2년에서 3년간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그 서프라이즈율이 상당했습니다. 예측치 대비 거의 2년 전만 하더라도 30%를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점점 갈수록 이 서프라이즈율이 줄어들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3분기 예측치가 너무 높은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분기에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전분기였던 2분기 매출액이 46빌리언이었는데 이것보다 거의 8빌리언에서 9빌리언이 추가된 54.8빌리언까지 기관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주당 순이익도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일단 이에 대한 경계감으로 금일 월요일 일정 안 좋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에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에 이렇게 못 미쳤어요. 예측치 대비 18% 낮은 수준을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었었는데 주가 반응은 오히려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모쪼록 최근 나스닥과 미국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좀 반등의 기미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의 GPU는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데도 쓰이죠. 최근 비트코인이 굉장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불은 당연히 깨졌고요. 지금 9만 1000불까지도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약세가 엔비디아와 나스닥의 약세를 철회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반등도 나올 수가 있어요. 코카콜라 같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통적인 기업을 좋아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알파벳 주식을 매수하듯이 나스닥도
계속해서 떨어지라는 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1% 상승한 408.92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중 한때 423불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9월 달에 350에서 390불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정도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고, 제가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뉴스로 잘 표출이 되었어요. 일단 저번 주에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FSD 슈퍼바이스드 버전이 한국에 출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FSD가 테스트가 되고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자, 한국도 추가가 된 거예요. 경쟁자인 웨이모가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지금 세계로 글로벌로 그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FSD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일본보다 지금 빨리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OTA를 통해서 자율주행 업데이트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공식적인 오피셜 발표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일본은 한술 더 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시 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로보택시 운행이 2주 안에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SD도 나오지 않았는데 로보택시 운행부터 시작한다니까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에 나와 있는 이 공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어가 적혀 있고 비어클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요. 비어클 오퍼레이터 안전운전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이 자동차 운전자 자동 조종 직책을 채용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직무 내용이 미국과 거의 비슷해요. 제가 지금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미국에서 로보택시 출시 전에 자동 운전자를 채용했던 것과 비슷한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로보택시 운행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이미 FSD 테스트를 완료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있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소문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점. 다만 이게 진짜라고 하면 로보택시가 미국을 넘어서서 최초로 글로벌로 보급이 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 확률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쨌든 테슬라가 계속해서 FSD를 넘어서서 로보택시도 글로벌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X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께서 빌 게이츠 재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빌 게이츠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로서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죠. 이 빌 게이츠 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의 65%를 매각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65%라고 적혀 있는데요. 마이너스 65%죠. 이에 따라서 총 88억 달러를 벌었다라고 해요. 천문학적인 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변을 달고 있어요. 자, 뜬금없이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최근 8년 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최근 8년 동안 테슬라는 가장 많이 상승한 주식 중에 하나이죠. 빌 게이츠의 이 공매도 포지션에 손해가 굉장히 막심할 것 같은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일론 머스크는 이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다면 곧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신감이 오늘 테슬라 주가의 상승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도 빌 게이츠가 청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빌 게이츠는 한때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거의 20억 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급이 최근 거의 없어서 2022년에나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공매도 포지션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면 청산을 하는 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횡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실제로는 이렇게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락 추세를 지금 완전히 끝내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것은 맞아요. 자, 물론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488불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워낙 내년부터 테슬라의 피지컬 AI 기술이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로 올해 연말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안전운전수 없어질 예정에 있고요. 일단 올해 말까지 미국 주요 대도시의 로보택시 운행 계획이 있죠. 실제로 로보택시는 확장 중에 있다라는 게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필라델피아 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펜실베니아주 이놀라 인근에서 이렇게 로보택시 검증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게 목격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테스트 장비도 모델 Y 주니퍼에 실려서 지금 여기 조종석에 사람이 없죠?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게 현재까지 로보택시 운행은 미국 서부에 치우쳐져 있죠. 텍사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모두 서부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미국 동부 지역에도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는 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는 이 이놀라 지역은 필라델피아에서 차로 2시간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뉴욕이 있는데 미국 동부가 되겠죠. 실제로 삼성증권이 약 4일 전 테슬라 IR팀과 컨퍼런스 콜, 즉 화상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화상회의에서 테슬라 IR팀이 이렇게 밝혔어요.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가 8에서 10개 도시로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지역도 지금 포함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반가운 소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스틴 지역은 안전운전수도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역시 반가운 소식이 되겠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특히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 대량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게 시작이 되면 빌 게이츠처럼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이 모델 Y 주니퍼가 로보택시의 대부분을 담당할 예정에 있지만 사이버캡의 생산 목표가 바로 300에서 400만 대나 돼요. 일단은 초기에는 텍사스 공장에서 한 개의 별도 라인에서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산 라인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내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페달과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은 2,500대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머스크와 테슬라의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는 아마 이것에 맞춰서 규제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삼성증권은 테슬라 IR팀으로부터 이 사이버캡이 연간 300만 대에서 400만 대 수준까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얘기로 들었어요. 현재 기존 테슬라의 전체 캐파는 연간 200만 대 수준입니다. 대부분 모델 S와 모델 3, 모델 X, 모델 Y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델 Y가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내년까지는 260만 대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자, 260만 대에서 300만 대까지는 기존 모델들의 변형을 통해서 캐파를 채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Y의 변형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죠. 모델 Y L도 있고 스탠다드 버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일단은 260에서 300만 대까지 채우는데요. 그 추가적으로 300에서 400만 대, 그러니까 이 300만 대에서 400만 대를 더하면 700만 대까지도 테슬라가 생산한다라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얘기했던 게 이 사이버캡 한 대 모델만, 나머지 모델은 S3XY를 더한 것보다도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청사진을 테슬라는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을 연간 300만 대 이상 생산하려면 추가적인 공장이 필요해요. 이게 기가 멕시코가 될지 아니면 뭐 기가 상하이 옆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지는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겠지만, 뭐 기가 텍사스 부지에 또 하나의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테슬라의 이러한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우리 아트라운TV 애청자분들은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빌 게이츠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 세미트럭도 양산을 시작을 해요. 기가 네바다 공장, 즉 배터리 위주를 생산하고 있는 기가 네바다 옆에 세미트럭 공장도 이미 완공이 된 상황입니다. 세미트럭 생산 설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대량 양산이 되면 일단 미국 물류에 대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일단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미트럭의 대량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세미트럭 전용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미트럭 전용 충전소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46개의 세미트럭 전용 충전소가 2027년 초까지 건설될 것으로 테슬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세미 차저로 불리워지는 이 충전기는 무려 충전 속도가 1.2메가와트나 됩니다. 1.2메가와트면 30분만 충전을 하더라도 600kWh나 추가가 된다라고 해요. 테슬라 모델 Y RWD가 63kWh의 배터리 팩을 갖고 있는데, 자, 아무리 빠르게 충전해도 30분 만에 완충이 잘 되지 않는데 정말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Y의 10배나 되는 배터리 팩을 30분 만에 완충을 시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600kW시면 약 56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30분만 충전해도 서울에서 부산을 넘어서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 빌 게이츠에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일론에 반대로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Never bet against 일론 머스크예요. 자, 이 시대의 진정한 다빈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 30년 동안 보여준 제품과 서비스는 정말 혁신의 연속이었어요.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초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기술에다가 이제 그록 4까지 넘어오면서 AI까지 모두 섭렵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이 시작되고 내후년부터는 옵티머스의 대량 양산도 시작이 돼요. 여기 보시면 뉴럴링크가 있는데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발언을 했죠. 뉴럴링크와 옵티머스가 합해지면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가 하나 없더라도 옵티머스의 팔과 다리를 사람에게 부착을 하고 거기에 뉴럴링크를 인간의 뇌에 심는다라고 하면은 뉴럴링크를 통해서 옵티머스의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서서 인간이 로봇과 합체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일단 테슬라의 AI의 진정한 시작은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차가 테슬라 수익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시작하는 게 내년 하반기부터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트란TV와 잘 이겨내시면서 함께 잘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